저는 저기 LG전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진원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저희가 강의를 가면 이제 왼쪽에 제가 사진을 넣었는데 그리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서 제일 위에 거는 저희 그 카카오톡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라고 카카오톡 부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거고요. 맨 밑에는 저도 그 딸 둘이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이 또는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LG전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기술지원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는 맞습니다. 대한민국이고요. 저는 이제 공정행동 기술사를 가지고 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아마 나중에 여기 이과 쪽이 많을 텐데요. 문과 쪽에서는 저는 이과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직접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가 그 전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사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안 하겠지만 한번 스스로 저도 아직은 훌륭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아마 여기가 좀 굉장히 뜨더라고요. 그죠? 사우디 이래가지고 공연. 저희가 이번에 저기 뒤에 계시는 유승준 교수님하고 여기 여러분들하고 학교에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 냉난방도 있지만 더 좋은 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이런 연구도 하고요. 또 그곳을 이런 적정 기술이나 이런 데 좀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아마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결국은 여기에 저희가 보면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분들이 있고요. 저희는 보통 그걸 공조의 4대 요소라고 합니다.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 이 네 가지를 얼마나 쾌적하게 해주는가. 그것이 이제 저희의 큰 과제고요. 여러분들이 제 경험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의 강의는 굉장히 재밌는데 CO2가 모자라서 졸리다.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제가 저기 사하라 사막에서 근무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여러분들 여름에 되게 졸리죠. 그죠? 온도가 안 맞으면 졸리고 CO2가 많으면 졸립니다. 수학 선생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수학 선생님 욕하고 그러는데 저희 공학하는 사람들 굉장히 저런 그런데 CO2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그걸 쾌적화하는 게 저희의 또는 여러 우리 엔지니어나 건축하는 사람들의 큰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진행은 전체적으로 우리 보완하는데 너무 이쪽만 하면 바로 지침 모드로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대부분 배웠을 것이고 체험했을 겁니다. 그걸 한 번씩 다시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아하죠?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는 자, 여기서 주시를 보시면 이게 여기다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뚝배기에다 끓이면 그죠? 퉁퉁 불초 우리가 얘기하는 한 1인분을 2명이 먹을 수가 있는 되게 효율적인. 근데 잘 보시면 재료가 다름으로써 어떤 열의 전도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쫄깃한 라면을 먹으려면 이런 그죠? 또 하나는 보온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설렁탕이나 된장찌개 이런 걸 먹으려면 이런 그릇. 그러니까 어떤 용기를 사용을 하느냐. 물론 그 열원이라 그래서 따뜻한 걸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소재를 아까 얘기하는 보온 소재나 아까 다른 것들도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요거는 라면에 쓰는 거고 요거는 된장찌개에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서 잘 보시면 아주 많은 분들이 그걸 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 자료를 저희 딸들한테 감수를 받았는데 절대 공식을 넣지 말라는 강력한 거기서 저도 공학자는 공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싹 뺐습니다. 이런 거는 다 배웠죠, 그죠? 이런 세 가지 온도가 있고요. 보통 이제 저희는 셀시우스라고 도시를 많이 쓰고 미국이 이제 페르나이트라서 이렇게 많이 쓰고요. 저희는 글로벌하게 다 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다 수출을 하기 때문에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켈빈 온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고 저는 자기 이런 쪽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잘 아시는 전도, 대류, 복사. 그래서 전도 이렇게 굉장히 뜨거운 그죠?
이상형을 만났을 때 뜨거운 건 전도가 아니고요. 그건 좀 다른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류는 이렇게 위아래로 아시죠? 이제 뜨거운 거 위로 올라가고 차가우면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죠? 복사는 우리 난로 같은 거 옆에 이렇게 대면 굳이 닿지 않아도 따뜻해지는 뭐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난로 뭐 많이 이제 쓰시죠, 그죠? 핫팩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그 원리는 이제 철이 산소하고 만나서 뜨거워지죠, 그죠? 그래서 이게 따뜻해지고 단 요거의 단점은 뭡니까? 영속성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벌어와야 됩니다. 계속 따뜻하게 만들려면. 근데 이제 그런 연속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기라는 걸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뭐 V는 IR 뭐 이런 공식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저항, 그러니까 전기는 통하다가 누구를 만나면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이런 어떤 커피포트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부터 치열한 요거보다 더 좋은 제가 개인적으로 문화상품권을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추면 졸다가 적당한 수익을 놓치지 않도록 자, 내 근처에 우리 집에서 발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발열하는 게 뭐다? 제일 먼저 한 명만 딱 인덕션. 맞습니다. 인덕션. 박수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1시간 하면 계속 나옵니다. 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인덕션 굉장히 많아요. 헤어드라이어, 다리미, 밥솥, 전기장판, 전기난로 이런 식으로 전기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그 V는 IR 그 공식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많은 다른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공학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건축 굉장히 중요하고 공학도 중요하고. 단 조심해야 되는 건 전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떤 감전의 위험이라든가 화재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걸 사용을 하면 운전도 중요하고 과열이나 과전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라든가 이렇게 알고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이 납니다. 그죠? 또는 굉장히 감전이라는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적정 기술 사례입니다. 아까 어떤 가열에 있어서 여기 잘 보시면 음료수 캔이죠, 그죠? 음료수 캔을 이렇게 캔 사이에 공기가 통하게 하고 이렇게 지나가게 해서 이제 팬을 방 안에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따뜻하게지는, 그죠? 그다음에 요 면을 유심히 보시면 비닐이나 또는 유리 같은 걸로 하면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제 가열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없는 것들은 어떤 그 송풍기, 팬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덕트, 요거를 실내까지 이렇게 넣어주는 덕트나 디퓨저라 그래서 뭐 그냥 구멍만 뚫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를 겨울에는 춥잖아요, 또 그죠? 안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요게 참 안 하려면 여름엔 덥고 반대 현상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어떤 그 공기를 잘 뿌려주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요거를 만약에 응용을 하면 이렇게 이제 온수관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요거는 바람을 직접 넣는 거고 물을 데피는 거고 실제 요거는 현재 시중에서 많이 팔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아까 얘기하는 지별 보통 태양열이라고 하는데 지별광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냉난방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 왜냐하면 이게 태양이 잘 안 드는 때라든가 부족할 때 이럴 때는 이렇게 보조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적정 기술에 굉장히 많이 지금 회자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미안합니다. 밥 먹는데 밥 먹기 하루 전에 이런 걸 써놓으면 마음 상한데 그죠? 자, 여러분들이 적정 기술이나 아니면 뭐 물건을 한번 개발을 할 때 또는 뭐 발명을 할 때 좀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라면 좋아하시죠? 이것도 안티가 있으신가요? 요거는 이 차이가 지금은 양쪽에 다 만듭니다만 초기에 이렇습니다. 일본의 라면은 지금도 우리랑 마찬가지입니다만 보통 돈 주고 그죠? 수작업으로 해서 우리 김치처럼 집집마다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모 회사가 그거를 스프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 라면의 수출 1위는 한국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뭐냐면 기존 제품도 김치찌개도 된장찌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화해서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많이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도 일반화해서 대량으로 상품화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전문가만, 그죠?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일반화. 여러분들이 아마 적정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저 여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래야지. 아니면 나만 쓸 수 있는 걸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기존의 것들도 잘 돌아보자. 그걸 어떻게 표준화하고 일반화하냐, 이런 개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밥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우리 선조들이 만든 가마솥입니다. 가마솥을 유심히 보면 나무하고 불을 때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뚜껑의 무게가 밥솥의 무게의 딱 3분의 1이어야 된답니다. 왜? 압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거 잘 보시면, 그래서 대신에 뭡니까? 굉장히 그 숙련된 할머니들이나, 그죠? 안 그러면 밥 타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누룽지, 고구마, 붕밥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그대로. 단 요거를 전기, 연기나 이런 게 불편하니까 높은 압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요겁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요거 말고 요거는 그냥 그 일반 밥통이고요. 아, 밥솥이 있죠. 집에 쓰는, 그죠? 그것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일반인이 쓸 수 있게 만든 거죠. 압력은 그대로 유지해서 밥맛은 좋게 하지만 일반인이 쓸 수 있게. 그죠? 그래서 누구나. 제일 중요한 건 누룽지, 고구마 이런 거 못 먹어도 보다, 예, 주부들이 특히 편안해지는, 시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밥맛 좋아지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기존에 우리 선조들 것도 잘 들여다보자. 예, 옆에 있는 생활용품도 잘 보고 선조들은 어떤 지혜를, 그거를 내가 이제 어떻게 현대화시킬 건가. 그것도 굉장히 큰 어떤 적정 기술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그 나라, 만약에 그게 인도네시아든 어떤 그 나라의 선조들이 쓰는 물건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유심히 보면 아마 몇천 년 동안 고민해서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현대화시킬 수 있는가, 이것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보온병 여러분들 뭐 다 요즘 텀블러라고 해서 다 가지고 다니시죠, 그죠? 이 원리는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온을 하는가에 그런 겁니다. 요거는 LG 사이언스 저희 그 유튜브에도 있지만 이런 영상들을 보온병의 원리를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이 보온병의 경우는 열의 이동 방법. 여기만 뜨면 네, 지금부터 보온병의 원리를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이 보온병의 경우는 열의 이동 방법이 전도 대류 복사를 모두 효율적으로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온병의 구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온병의 경우는요, 안쪽에는 따뜻한 음료수를 담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마개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옆에 벽이 있는데요. 상당히 두꺼워 보이죠? 이중 벽으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안쪽은요, 은으로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보온병이 비싼 이유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요, 보온병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단열을 하고 있는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온병은요, 이중의 마개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깥 부분에 마개가 있고 안쪽 마개가 있는데요. 이 이중 사이에는요, 공기가 존재하고 있어서 전도를 막아주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안쪽 마개의 경우는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고체긴 고체지만 전도가 느린 물질이라는 거. 자, 따라서요, 전도를 효율적으로 막아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보온병의 경우는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중벽 사이에는 그 어떤 물질도 없는 진공 상태야. 진공이라는 건 물질이 없기 때문에 물질을 필요로 하는 전도라든가 대류를 막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부의 열이요,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안쪽을 들여다보면요, 음료수가 담겨있는 이 안쪽 벽이 반짝반짝 거리죠. 자, 이게 바로 음도등이 되어 있는 건데, 음료수에서 열이 빠져나오려고 하면 열을 반사시켜서 다시 병 안쪽으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요,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아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내 주변에 이런 공기층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문화상품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네, 말씀하세요. 패딩. 맞습니다. 자, 패딩 두께는 뭐예요? 바깥에는 안쪽 바깥에 다 저 면이 있고 안에 뭐 오리털이든 뭐든 공기층이 난방합니다. 막 쏩니다. 그러니까 막 목숨을 던져도 됩니다. 여기에는 뭐 교재는 제가 안 해서 패딩 맞습니다. 옷 같은 경우 맞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머그컵 있고요. 이중 그릇도 있습니다. 잘 보시면 또 여러분들 이런 거 뾱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머니가 추우면 붙이는 거죠. 이것도 잘 보시면 공기막이 있습니다. 또 건축에서 특히 유교수님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사용하는 건축병만 이걸 보충유리라고 합니다. 중간에 그 공기나 아론가스를 채워지는 이런 유리를 좀 많이 쓰고 있고요. 이중 창문, 여러분들 창문 유심히 보면 2겹, 3겹이에요. 한쪽도 전부 선생님들이 돈 들여서 2겹, 3겹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왜? 아까 얘기하는 중간에 공기층, 그죠? 단열도 많이 되지만 이런 것들. 또 일부 이중 외피 건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잘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피부가 두께 이렇게 해서 이중 외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을 해서 중간에 진공 또는 공기를 집어넣어서 단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여기 선조들이 뭐 이렇게 속빈 거 그죠? 선조들도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여름에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고 이런 걸 만드셔서 지금 냉장고가 없어서 이것도 잘 보시면 어떤 보온이라든가 대류로 뜨거운 거는 위로만 나가거든요. 요 밑으로는 차가운 것만 내려오는 이런 형태를 응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꼭 생각해 봅시다. 자, 기존 제품을 저희 회사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냉장고를 김치냉장고, 대추야자 냉장고 중동에 팔고 있습니다. 와인 냉장고 아시고, 화장품 냉장고, 냉동고, 그죠? 그 다음에 세탁기, 탈수기 이런 거를 이런 거 혹시 집에서 보셨어요? 샐러드, 여자분들 샐러드 좋아하시는, 그죠?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정 기술을 만들 때 기존 제품도 어떻게 단순화해서 할 수 있는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기존에 누가 전기로 뭐 자동화 하던 것들도 손으로 하는 거. 저희 집도 요거 쌈 해먹고 털 때 저는 이렇게 무식하게 털었는데 저희 집 사람은 조금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탈수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머그컵 온도입니다. 요거 쉬운 가스를 안에 집어넣으면 적정한 온도 그렇게 어떤 표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간단한 가스로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기존 제품도 어떻게 거기에 맞출 건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또 문제 나갑니다. 성품관리에서 목숨을 걸어도 됩니다. 자, 이게 영주 대장간에서 잘 보시면 동기부입니다. 아마존 원예용품 탑 10이 됐습니다. 이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정답. 뭔지 아시죠? 호미가 아마존 원예용품 탑 10. 왜 이렇게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아마 대장간 아저씨는 아마존이 한국의 어느 동네인 줄 알았답니다. 계속 주문이 들어옵니다. 근데 왜? 자, 우리 선조들이 쓰지만 우리 선조들은 그걸 반동사, 논동사를 했지만 반동사, 농동사는 기계화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원예, 정원관리 이런 거 미국이나 이런 데 많이 하잖아요. 즉 뭐냐 하면 기존 제품도 어떤 타겟, 고객이나 아니면 사용 방법을 바꾸면 그 또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좋은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꼭 물론 여러분들 하는 숙제하고 적정기술 평가받으려면 뭔가 살짝 비틀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중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특히 우리 선조들이 이 호미하나 이 형상 만들고 여러 가지 하려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것들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다른 시각에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호미 이거 쉽게 맞출 줄 몰랐는데. 대단하네요. 수준과 수준이. 자, 이거는 기존에 있는 것들입니다. 잘 보시면 솔방울은 습도를 머금으면 이렇게 수축되고 건조해지면 벌어집니다. 그래서 솔방울 가습기. 그죠? 이거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자연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거. 그래서 우리 자연현상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아주 굉장히 거창한 사람이 말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원리를 찾아냈어요. 사람의 머리카락은 습도가 높아지면 12%가 길어지고 14%가 옆으로 벌어집니다.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 기상청 자료입니다.
기상청에 보면 그런 습도계 자료가 습도계가 있습니다. 이거 관리하는. 저는 실제 사하라 사막에 있을 때 요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요거 일본 제품 습도계를 사다가 근데 여기에 좀 재밌는 거는 남자들 미안한데 여자 머리카락이 훨씬 정확하답니다. 특히 20대의 여자 머리카락이 가장 정확하다고 해서 남자들은 머리를 많이 긁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뭐냐 우리 자연 그죠? 기존에 쓰던 현상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구나 도구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또 자꾸 지침 모드 이런 거 나오면 막 바로 지침 모드로 들어가더라고요. 앞에서도 많은 분이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우리는 어떤 열을 이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에어컨으로 슬슬 이제 가려고 폼 잡는 겁니다. 가장 큰 게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그죠? 융해 잠열, 현열, 증발, 음축 잠열 그죠? 제일 큰 게 뭡니까? 음축, 융해 잠열. 에어컨은 이거를 이용하는 냉장고 똑같습니다. 즉 가장 상변화에서의 가장 큰 열을 이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에어컨이 되고 냉장고가 되고 앞에서 이대현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어떤 증발 가습이나 이런 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변화가 가장 큰 열이기 때문에. 이건 좀 그림이 복잡하죠? 에어컨 냉장고가 이런 원리로 움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압축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의 역할은 뭐냐면 저온 저압에서 고온 고압으로 올립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 같은 건데 왜 올리느냐? 물 잘 보시면 어떤 물질은 압력이 높고 온도가 높으면 쉽게 응축이 됩니다. 일반 상온에서도. 그래서 상온에서 응축시키기 위해서 높입니다. 반대로 응축된 가스는 팩션 밸브라고 하는 것을 지나서 여기에 열변기 실외기에서 뜨거운 바람에 실외기 보면 에어컨 실외기 보면 뜨거운 바람 나오죠. 다들 부모님이 에어컨을 없는 건 아니죠. 다 있죠. 학교에도 있고.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 안에 있는 보통 냉매라고 하는데 걔는 뭡니까? 차가워지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열을 보내면 나는 차가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응축이 됩니다. 그래서 액이 되고 이걸 팩션 밸브로 가서 보면 저온 조합으로 이거 오리피스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실내로 가면 저온 조합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산에 올라가면 물이 낮은 온도에서 끓죠. 그죠? 온도와 압력이 낮아지면 쉽게 증발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 증발을 한번 해보겠다고 압축하고 응축하고 별일을 다 하는 겁니다. 동네 한 바퀴 삥 돌아서 여기 오면 찬바람이 나오는 거죠. 에어컨이. 찬바람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찬바람은 누군가 내보낸다는 이야기는 나는 뜨거워진다. 내가 뜨거워진다는 이야기는 가스로 산이 변하는 거죠. 다시 한번 증발 잠열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컨, 냉장고 이런 거는 증발 잠열을 이용하는구나. 그래서 쉽게 응축하기 위해서 압축하고 쉽게 증발하기 위해서 온도 압력을 다시 낮추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저 학교에 난방도 되죠. 그리고 뒤집은 겁니다. 간단하면 여름에 뜨거운 바람 밖으로 나가는 겨울에 실내를 난방에 쓰는 거죠. 그걸 보통 사원별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 하나 있으면 반대로 실내의 열을 뺏어서 실외의 열을 뺏어서 실내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열을 이동을 시켜서 실내로 아까 이야기하는 증발 응축이건 아주 동일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죄송합니다만 요게 이제 향후에 여러분 학교에 이번 연구 과제가 지금 하고 하면 들어갈 그런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왜냐면 옛날에 반실이는 이런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인체 감정이 뭐냐면 학생이 없을 때라든가 이럴 때 아프지 않고도 스스로 알아서 꺼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또 사람이 많으면 그럼 내가 간접품 이렇게 해놓으면 저한테 바람 안 옵니다. 저만 피하고 직접품 그러면 저한테 오는 게 인체 감정이 있습니다. 요즘 제일 핫하죠. 공기청정. 기본으로 정책이거든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제품은 기본이고요. 죄송합니다. 브랜드를 노출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2개 학교 정도에서 우리 교수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또 이렇게 반응이나 여러 가지 또 의견 들어서 일단 추후에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바깥에 슈렉이들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이제 슈렉이 있다. 그래서 냉난방향을 다 제공한다. 뭐 이런 것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이 전 세계 제일 가혹합니다. 마이너스 25도. 전 세계 히트펌프 중에 한국의 히트펌프 조건이 제일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제품이 못 들어옵니다. 난방이 일본은 15도에서 보통 까지만 하는데 그래서 좀 굉장히 전 세계에서 히트펌프를 제대로 만드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이고요. 왜? 우리가 사계절이 뚜렷해서 선조들한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 하고 있고 학교나 여러 군데에서 이제 잘 사용을 해주셔서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응용을 하는 게 뭐 전기로 하냐, 가스 엔진 또는 지열도 합니다. 땅 속에 그다음에 수열, 저수지나 강물 이걸 이용하거나 요거를 이제 공기도 하지만 어떤 급탕이나 가열에도 쓰고 있고요. 실내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 이런 쇼케이스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여기 어마어마한 또 상품권이 걸려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생체 모방, 그죠?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둘 중에 하나 빨리 생각나는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앞에. 프로펠러 정답. 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들. 네, 100% 정답. 좀 이따가 제가 보니까 100% 맞죠? 찍찍이. 그죠? 프로펠러 맞습니다. LG전자는 뭔 일을 하고 있을까요? 조금 아까 보시는 멀티플 슈퍼5에 보면 폭통고래 형상의 또는 조개 형상의 팬의 형상을 이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바람을 왜냐하면 고래들이 빨리 잘 지나가니 그 형상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해서 여기 형상을 설계할 때 이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유심히 보시면 그 상어 피부를 활용을 해서 선수 수영복을 만들 때 상어 피부, 선수용 일반인 말고요. 저처럼 일반인들은 편하면 되고 선수용은 이런 식으로 상어 피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생체공학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지만 아마 100% 정도는 아마 쉽게 응용을 할 수도 있어서 길 갈 때 동식물 화단에 있는 것도 한번 잘 쳐다봐서 혹시 요거 내가 적정 기술로 써먹을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창고 대방출. 폭풍고래와 조개 표면을 모방했다고 저희 나와있는데 혹시 조개 표면은 어떤 이유에서 모방하셨는지 알겠어요? 조개들이 잘 보시면 팬은 결국은 바람을 갈라야 되죠. 일본에 잘 보시면 KTX 유심히 찾아보시면 일본의 KTX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 어떤 물총새의 부리를 가지고서 하는데 결국은 어떤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그럴 때 어떤 형상이 가장 좋을까를 찾아내다가 폭동거래가 이렇게 수영하는 거 조개가 잘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생긴 게
바람을 자연스럽게 저항 없이 밀어내는 그런 형상을 활용을 한 거죠. 일본의 우리도 보면 KTX죠. 그거 저희 부산열차를 만들 때도 앞쪽에 물총새 부리처럼 작게 해서 하고 자동차 형상도 유심히 보면 잘 보면 위로 이렇게 앞에가 아니라 곡선은 위로 떠 있죠, 그죠? 그런 형상들도 마찬가지. 저항을 최소화하는 그런 형상을 찾아내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혹시 프로펠러 돌릴 때 돌리기 위해서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사용해서 프로펠러를 자성으로 돌린 다음에 전기를 얻어낼 수도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다 배웠을 텐데요. 프로펠러를 돌리려고 하면 아니면 팬을 돌리려고 하면 자전거 연결하면 됩니다. 우리 얘기한 후진국에 가면 자동차 연결하면 그죠? 잘 보시면 자전거를 연결하면 우리 모터에서 이제 안에 로타가 있고 바깥에 스테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 로타를 돌려주면 전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 전기를 이용해서 조명도 켤 수 있고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걸 뒤집는 거죠. 자전거를 돌리면 전기가 생기고 그죠? 그걸 이용해서 팬을 돌릴 수도 있고 반대로 자전거랑 팬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프로펠러 위에 올려놓으면 아까 얘기하는 그죠? 발전기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옛날 자전거에는 바퀴에 이렇게 아예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로터하고 스테이터를 돌리면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반대 현상도 가능합니다. 예, 또 예. 에어컨 만들 때 전기를 제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죠? 에어컨 최소화할 수 있는 건 참아야 됩니다. 가장 저하는 건 일반적으로는 에어컨을 가능한데 제가 답이 맞는 게 창문을 열고요. 그죠? 그다음에 창고를 열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에어컨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옛날 에어컨을 껐다 켰다 했습니다. 요즘 에어컨은 안에 인버터라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리니어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껐다 켰다 하면 기동부하라 그래서 처음에 무선 엔진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크죠. 그런 부하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온오프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스위치 딱 닫으면 순간적으로 모터가 확 작동을 하거든요. 그런 기동부하가 많이 생깁니다. 가능하면 참으시다가 꼭 돌려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자동 운전 해놓으면 그게 차이를 좀 절약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아까 얘기한 세수하시던가 어떤 물을 뿌리던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도 있고요.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예. 기존 제품들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음식물 버리는 그런 어떤 통들 마찬가지죠. 잘 보시면 음식물 안에 쓰레기통에 뚜껑 딱 열어보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김치냉장고가 똑같거든요. 위로 열고 음식물 쓰레기들도 위로 열고 그걸 이렇게 서로 베꼈다라 그러는 게 아니지만 유심히 보면 위로 여는 형태들은 동일하고요. 그죠? 그걸 좀 발전시키면 편의점에 가보면 발로 밟는 그렇게 좀 이제 발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비슷한 냉장고 문도 저희가 앞으로 열었다가 김치냉장고 위로 열었다가 다시 또 앞으로 열고 이런 형태로 해서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 어떻게 보면 출입문이잖아요, 그죠? 잘 보시면 그렇게 다 연결이 돼서 응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까 지금? 예, 죄송합니다. 배고픈데 말 많고 이렇게 자꾸 뭘 시키면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분 요분하고 또 조금 있다가 질문하신 분 앞으로 나오시면 이거랑 여기에 있는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